뭐 다행히 이렇게 요즘 휴대전화나 이런 게 성능이 나쁘지가 않아서 아주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각 가정에 좀 조용한 장소,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막 저희 서재에서 녹음하다 보면 개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다시 끊고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여건이 있었는데, 제가 뭐 편집 기술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반려견 키우는 가정도 있고 하실 텐데, 하여간 아주 조용한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셔서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단점이 뭐가 있느냐,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자기만의 소리로 읽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새벽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실 텐데, 그러다 보면 그 그냥 차분하게 나만의 공간에서 그냥 심취해서 그냥 읽다 보면 그냥 나만의 리딩이 되는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그런 소리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라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뉴스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뭐 우리 모두는 허기를 어서 오세요. 포스가 김시무 형제님이시네. 자매님 성함이 심은주 자매님이시구나. 예. 이 얼굴과 이제 이름을 매치해서 좀 외우시는 것도 서로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기 아빠가 있어도 오시고. 네. 그래서 그냥 우리 모두는 허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허기는 우리 몸이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 느낌에 취해서 막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우리 모두는 허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조금 톤을 띄우고 소리에 힘을 주면 훨씬 더 생기 있는 소리가 느껴져요. 우리 귀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인들도 방송할 때 그냥 이렇게 비디오적과 오디오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보여지면 훨씬 더 편해요. 근데 라디오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오로지 소리로만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톤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평상시 내고 있는 목소리보다 살짝 톤업하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과하게 흥분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오버해서 혼자 읽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톤을 잡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따가 실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톤을 한번 제가 볼게요. 그래서 요 정도 톤이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좀 팁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읽으실 때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읽으라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버해서 이렇게 내가 이제 뭔가 낭독을 하면 좀 소리를 좀 굵고 뭐 이렇게, 저는 그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소리를 듣고 제가 여러분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음색이 좋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만 그 음색에서 조금만 살짝 톤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도 인위적으로 들립니다. 그 소리는 절대로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살려주세요. 네. 자, 두 번째는 성량인데요. 저도 지금 마이크를 끼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뭐 휴대전화에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또 집에서 크게 틀어놓고 들으실 수도 있고, 뭐 차 안이나 이런 데서도 스피커를 얼마든지 확성해서 들을 수는 있죠. 그런데 뭐 1번과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음 자체가 울림이 좋고 풍성함을 주는 소리가 들어가서 확성돼서 나오는 것과 그냥 편안히 대충 읽은 작게 뭐랄까요, 이렇게 개미 소리 같이 작게 했는데 그거를 확성만 해서 듣는 소리와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느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의 원음 자체를 풍성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읽고 나시면 힘이 드셔야 돼요. 읽었는데 아우 개운하네, 가쁘네, 뭐 한 2시간도 하겠어.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배가 고플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럼 그걸 크게 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배가 고플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조금 더 좋은 원음이 들어가서 이게 확성돼서 나오는 소리는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네? 네. 이게 질문이 있어요. 네. 그 울림이 이렇게 원래 좋은 사람들이 있죠. 예. 발성할 때 그건 뭐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울림이 저처럼 약간 탁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훈련에 의해서 울림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한계는 있겠지만 몸통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울림이 없거나 탁성인 분들은 제가 뽑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탁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들었을 때 목소리 이상했으면 안 뽑았습니다. 예. 굳이 지금 갈 길도 멀고 시간도 없는데 뭔가 이거를 막 타고남이 없는데 이걸 막 만들어 이렇게까지 지금 뭘 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는 그래도 이렇게 음색 자체는 괜찮다, 좋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시작하세요. 내가 이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과 아닌 건 또 다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한번 좀 읽고 나시면 하여간 좀 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 좀 뭔가 힘이 좀 있었어, 이런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3번째, 발음. 뭐 중요대해서는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막 정신없이 막 정리를 하느라고 이게 뭐 우선순위는 아니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장 힘들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연령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김시문 의원님 제일 젊으신가? 네, 아마 30대? 네네. 네. 30대, 40대, 50대, 지금 60대 분도 계신가? 저요. 그러니까 그 살아온 세월 동안 마음껏 해오시던 발음, 그렇죠? 그리고 전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충 내도 뭐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알아듣고, 근데 이것을 정확한 발음을 내기 위해서 연습을 통해서 뭔가를 고쳐나간다고 하는 것은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발음이 대체로 오류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뭐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써놨는데 일단 소리를 목에서만 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좋은 이렇게 울려서 날 수 있는 소리가 있는데 계속 목에서만 이렇게 깔짝깔짝깔짝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그건 살아온 습관이야. 습관. 그걸 이제 오늘 수업도 듣고 하셨으니까 낭독 봉사자시니까 조금 이제 바꿔보세요. 평상시에도 이야기하실 때 조금 이렇게 울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이거 언제 이름을 다 외우지? 이정화 자매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고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훈련을 통하고 내가 의식을 갖고 조금 더 발성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조금 뭐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또 안 좋아요. 이렇게 귓속말을 잘 못해요. 해도 다 들어 저쪽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저 사람 이상해. 어쩌고 하면 다 들려요. 나? 막 이래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발음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혀의 위치. 특히 우리가 받침 발음을 할 때 중요해요. 받침 발음. 특히 뭐 니은 받침, 기역 받침, 뭐 디귿 받침 이런 받침 발음들이 우리 발음에는 많은데 제가 보내드린 그 표준 발음 다 보셨어요? 보시니까 어때요?
그래도 용례들이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쉽지 않으세요? 한번 보시면서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 있으셨어요? 뭐 하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받침이 두 개 있는 경우 있죠. 겹받침,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것들은 용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밟다가 아니라 밟다.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거. 네. 그거 좀. 그런 걸 모르시면 이제 제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녹음해서 보내주셨는데 틀린 부분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손영재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게, 이걸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여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바깥에서 한 분이 모니터링하고 읽으시고 틀리셨으면 바로 해서 편집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 뭐 부탁드리고 이제 보내주셨어.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또 짜깁기를 해서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음 공부는 많이 하시고요. 제가 여기다 써놨나요? 요즘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네이버나 이런데 물어보세요. 이거의 발음을. 그러면 많은 훌륭한 답변자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가나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의 발음은 뭐 이렇게만 치셔도 거기에 무수한 국어학자들이 이렇게 올려준 용례와 정확한 발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침이 저렇게 기역, 비읍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의 모르는 경우가 없는데 네. 두 개가 같이 있거나 또 애매한 경우를 얼마나 아느냐가 그러면은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있는 발음의 경우에는 전부 다 찾아보고 녹음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 확실치 않다면. 네네. 확실치 않다면 그래 주시는 게 좋죠. 여러분이 지레짐작으로 이거일 거야 하면 사고 날 확률이 있는 거고, 애매하다 싶으면 찾아보세요. 근데 찾아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지금 방송 거의 25년 했는데요. 모르는 발음, 애매한 발음 있으면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뭐 찾아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 안 좋은 생각 갖지 마시고 수시로 찾아보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밟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이것도 많이 틀려요. 예를 들면 이거의 용례도 맑다 하는 분들이 있죠. 막다예요. 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은이 붙어. 그러면 이제 맑은으로 가요. 네. 이런 발음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 연음이구나 이런 경우에는. 새로 왔던 것 같아요. 공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셨을 거예요. 당연히 모르시는 거고 이걸 뭐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발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을 너무 확신하지 마시고 애매하다 싶으시면 뭐 언제든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찾아보시든지 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외래어를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우부투 드롭프 이렇게 한국말로 주는데 이 원어로는 우부투 드롭프 F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 자, 여기 뒤에 제가 써놨죠. 우부투 드롭프 외래어 외국어를 부담스럽지 않게 발음함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과한 발음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죠. 거부감을 줄 수 있어요. 듣는 이로 하여금. 뭐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발음에 좀 있어서 네. R 발음 이런 거. 네, 에버랜드 하잖아요. 저는 에버랜드거든요. 에버랜드 하시면 듣는 분들,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에버랜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항상 보편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는 이의 입장에서. 근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어상에서도 우리 예를 들어서 LA예요, LA예요. LA입니다. 그건 LA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래어 발음도 물론 뭐 저희 KBS 아나운서실에서 저희도 이제 한국어 연구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표준 발음으로 제시하는 것과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발음이 서로 좀 상충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효과 이런 거 효과만 국립국어원에서는 인정하고 KBS에서는 우리 효과도 된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중이 수많은 언중이 그렇게 써야 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효과로 가보면 막 몸에 막 두드러기 일지 않으셨어요? 징그럽고 김밥 이러면 맛도 없어 보이고 자장면 이 자장면은 어디 나라 면이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계속 줄기차게 짜장면도 빨리 복수 표준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어요. 싸우다가 지금은 다 복수 표준이 됐죠. 짜장면을 짜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고 효과라고 시원하게 경험을 하실 수 있고 김밥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합니다. 변해요. 표준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수많은 언중이 10중에 9이 그렇게 쓰면 그 말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표준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발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그랬는데 혀의 위치, 받침 발음 얘기했잖아요. 격받침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단자음의 받침도 정확하게 혀를 어디에 댔느냐에 따라서 그 발음의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요. 요 발음을 윗니 뒤에 혀를 정확하게 댔다가 떼지 않으면 선교사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성교사 그냥 그렇게 합니다. 엉뚱한 교사가 되는 거죠.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발음해요. 이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고 나시면 이제 각 와드에 가서 다른 분하고 대화하실 때도 좀 막 귀가 이제 거슬리실 수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이거를 했음니 특히 니은 받침을 자꾸 얘기하는데 니하고 들어오세요. 네. 성함이 정진정자님. 네. 이 순서대로 이렇게 써놔야 나도 빨리 외우는데. 했습니다를 할 때도 니하고 윗니 뒤쪽에 딱 붙었다가 떨어지지 않으면 했습니다로 발음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미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상 언어 생활에서는 했습니다로 하시든 뭐 선교사 대충 하시더라도 그 맥락에서 대화의 맥락에서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오디오 파일로 만들어져서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거슬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혀의 위치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사를 해주시고 좋은 방법은 본인이 그렇게 읽지 못하더라도 듣는 귀는 좋은 가족이 한 분 정도 꼭 있으실 거예요. 한번 가족이나 편한 분에게 이렇게 수시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와이프한테 혼날 때 있어요. 발음이 그게 좀 이상해.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써놓은 대로 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발음에 오류가 많이 날 수 있는 거 입 모양. 이거는 정말 얼마나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입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합니다. 그냥 얘기를 해요. 저도요. 제 입을 잘 보세요. 지금 대충 이렇게 해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 다 들리시죠? 저희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거의 복화술 하듯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하세요. 그냥 편하니까. 그런데 그것과 정확하게 이렇게 입 모양을 갖추고 발화를 하는 것과는 이 명료도의 차이가 확 다릅니다. 그래서 입 모양을 정확하게 갖춘 후에 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입이 게으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그래서 낭독에 들어가기 전에 뭐 아에이오 이렇게 입을 푼다 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입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경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술과 대부분의 경우가
상악, 위에 입술은 돼 있고 많은 경우가 아래 턱이 우리가 움직이면서 입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윗입술, 윗턱을 올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밑으로 충분히 더 많이 벌려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그럼 벌려야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발음이지만 대충 내는 발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도 충분히 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도 충분히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는 어느 정도 벌려야 하느냐. 손 이렇게 세 개를 한번 포개 보실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물 정도로 이 정도는 벌리셔야 아의 정확한 발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손가락 하나 떼고 이 둘 정도를 이렇게 물었어. 우리가 경전이나 뭐 되게 많이 보면 정말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맞아. 내가 네게 뭘 줘야 뭐 이렇게 할 때 잘못 발음하면 내가 네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 발음과 어이 발음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두 개를 포개했을 때 물어서 어느 정도 벌려서 하는 게 에. 그리고 훨씬 혀의 위치가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에. 어이는 하나 정도, 살짝 물 정도로 벌리고 혀의 위치가 살짝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네개, 네가 네개. 응? 이게 잘 안 되면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그냥 네가 그러시죠. 네, 네가. 아니면 너가. 너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게 리아오나에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길게 발음하면서 네 개 이런 식으로 네 개, 내가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원순 모음들 많아요. 오, 우, 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위 이런 발음들. 이게 정확하게 입이 동그랗게 원순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원순. 입술이 동그랗게. 이 모음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이 발음이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정확한 발음이 안 나옵니다. 이따가도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실습 시간에 제가 막 지적질을 해야 될 텐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늘은 훈련하러 오신 날이니까. 그래 또 뭐 있죠? 늘 아까 아까 아랑 발음을 할 때 손가락 두 개를 표현하셨는데 네. 입술 기준인가요? 그렇죠. 입술 기준. 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벌린 정도. 근데 또 이렇게 의식을 갖고 이만큼 벌려야지 하고 처음엔 하지만 하시다 보면 이제 물론 뭐 그거보다 더 좁혀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의식을 갖고 충분히 벌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것과 이마저도 알려드리지 않고 하면은 그 벌어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벌려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얘기죠. 표준어 공부 열심히 하시라 그랬어요. 물론 리아오나의 기사들은 대부분 다 검수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제가 쭉 읽어보니까 아주 오류가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표준 발음에 대한 공부 계속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단도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이 장단까지 여러분에게 그때 장단 누가 신장애님 말씀해 주셨죠. 우리말에 동음 이의어가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1000개? 10,000개? 그래도 역시 여기 세상을 살아오신 연륜이 있으셔서 그러신가? 이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진짜 엉뚱한 답이 나와요.
150개?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서요? 예? 예? 25,000당 정도 됩니다. 25,000당.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아나운서들도요, 그렇게 뭐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걸 정확히 구사하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아요. 저 자신도 뭐 많이 일반인보다는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러나 가끔씩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아까 찾아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물론 자주 쓰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주 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한자를 배웠죠. 여기 계신 분들에도 한자, 여기 빼고는 이제 한자 세대죠. 대체로. 그러면 한자를 조금 아시잖아요. 이 한자는 자음이구나 하는 걸 알 수는 있으실 거예요.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뭐 자주 뉴스 같은 데서 자주 쓰이는 뭐 장단을 좀 정리해 놓은 자료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개톡을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단톡방 올릴까요? 궁금하세요? 알겠어요. PDF 파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왜 PDF 파일이 중요해요? 이미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올리시면 다른 사람이 PDF 그리고 보면 이제 돼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쪽은 그 그래요. 파일이 잘 안 열려요. 막 딴 거라. 그 파일 한글 작성할 때 프린트 누르시면 PDF로 변환해서 올리구나. 알겠습니다. 파일 네. 눌러도 바로 되긴. 네네. 장단이 있는데 그냥 뭐 오늘 멀리서도 오셨으니까 마치 아나운서 수업같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다른 장단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길고 짧게 발음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큰 오류가 단음을 길게 발음하는 거.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은 그렇게 크게 들으면서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장단을 너무 스트레스를 갖고 부담을 갖고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단 발음이 조금 우리말에서 실제로 다른 건 있어요. 여러분이 방송하는 아나운서들 들으면서 뉴스 같은 거 들으시면서 저 사람은 왜 저 발음을 그렇게 하지? 라고 이상하게 들으셨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나 여모음이 첫 글자에 나와요. 그리고 그게 자음이야. 이게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는 자고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고저. 혹은 뭐 장고모음이라는 말도 써요. 뭐냐면 발음이 어나 여모음 여 이렇게 되면서 여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경찰, 검찰 이렇게 발음합니다. 경찰, 검찰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검찰, 경찰. 그러니까 조금 방송인 중에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전기, 그냥 전기 이러지 않습니다. 전자 많죠. 우리 주변에 심지어 이 자리는 왜 사람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죠. 없지? 이렇게 안 해요. 약간 사투리 같죠? 그러나 이게 우리말 이거를 과하게 쓰면 이상해요. 과하게 쓰면. 그래서 개그맨들 중에 이거를 희화화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읍서 뭐 이렇게 있는. 그게 과해지면 음만 나는 거예요. 읍서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어까지 가야죠. 없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많아요. 이 어나 여모음으로 시작해서 첫 단어에 나오는데 첫 글자에 나오는데 자음인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장단을 근데 왜 하느냐? 왜 하느냐? 물론 우리말의 중요한 뭔가를 읽어야 할 때의 요소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하면 장단을 지키지 않으면 타타타타타 읽기 이게 쉬워요. 이렇게 막 쉴 새 없이 막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오랜 시간 읽다 보면 장단을 지키면 가면 갈수록 이게 읽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힘든 과정입니다. 힘든 과정이에요. 예. 그러나 이걸 지켜주실 수만 있다면 읽는 어떤 리듬도 좀 탈 수 있고 우리말의 운율이나 우리말이 이렇게
읽기가 쉬운 거였구나 하는 걸 조금은 느끼실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의 장단을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궁금하시면 수시로 찾아보시고, 아, 이렇게 장음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아, 이렇게 장음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아나운서들이 정확한 발음을 여기서 정확이에요. 정확한 발음을 구사해 놓은 게 있어요. 들어보시고 따라 해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정답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정답 이렇게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으면 어쩔 수 없고, 네. 그런 것들이에요. 네. 이게 우리말의 자고저라는 거구나. 그렇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나 여모음이 첫 단어에 나오고 이게 장음이면 발음이 여 이렇게 바뀌는구나. 근데 길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고모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국어를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어 4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베트남어는 8성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말에 이렇게 막 심한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장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뜻을 구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밤, 이런 거. 먹는 밤, 밤, 낮밤 할 때 밤. 그런 거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고, 외래어 외국어를 부담스럽지 않게 발음한다고 하는 건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 발음 이런 거 과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주 저도 곤혹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그 원고 중에 보면 Church of Jesus Christ.org 이런 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사가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Church of 이렇게 해야 되나? Church of Jesus Christ 이렇게 대충 알 발음을 과하지 않게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큰 거부감이 없게 외래어나 외국어는 구사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경음, 격음 이것도 정확하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인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잠자리를 잠자리라고 읽으신 분이 있어. 예를 들면 근데 어느 분인지 모르니까 자수하실 필요도 없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지켜주지 않으시면 사고가 납니다. 고가다리 이런 것들도 잘 안 지켜져 갖구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좀 네, 고가냐 고가냐 이런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미심쩍을 땐 어떻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늘 찾아보세요. 옛날에는 저희 진짜 이런 게 없어서요. 사전, 발음 사전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그냥 바로 검색만 해보시면 되잖아요. 이건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시느냐에 따라 하겠습니다. 발음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것 또 있으세요? 웹사이트 주소 읽을 때 점을 읽어요? dot 말고 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으로 하세요. 네. co.kr 그러지 co.kr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우리가 보통 읽을 때 골뱅이라고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뱅이라고 하고 A시라고 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골뱅이를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왜 자기 이메일 얘기하실 때, 평상시 얘기하실 때. 우리 다 골뱅이라고 그렇죠? 영어 할 때 약간 통용되는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통용되는 거. 예. 점 골뱅이. 우리는 그렇게 통일을 하죠. 예. 그렇게 통일을 하면 되죠, 우리끼리. 아직은 닷보다는 점이 많이 통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닷컴은 점컴이라고 잘 안 써요. 그렇죠. 그래도 네이버닷컴이라고 그러는가 그런 경우.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co.kr은 co.kr. co.kr.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따라가는. 정답이에요. 이게 사실 영 같은 경우도요. 사전을 보시면 영, 공을
모두 쓰게 돼 있어요. 이제 다. 그러나 우리가 통용하는 게 있잖아요. 관용적으로.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010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속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해봤는데도 280자를 넘어가니까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그래서 조금 느낌을 갖고, 그리고 조금 뒤에 포즈도 나오는데 포즈를 조금 둬가면서 뭔가를 하려면 280자는 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처지는 것도 좋지 않지만 빠른 걸로는 하여간 280자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어미에 대해서 할 얘기가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근데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해서라도 오늘 좀 가변적으로 좀 운영을 할게요. 어미가 이제 여러분이 또 고치셔야 할 것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겁니다. 발음과 어미를 잡으면 대부분의 낭독은 끝납니다. 네. 역시나 살아오신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근데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 어미가 참 이상해 라는 경우는 크게는 없어요. 일상 언어 생활에서는. 근데 읽으라고만 하면 이상한 어미를 쓰시는 분들이 꼭 있어. 자, 이제는 어미를 잡으셔야 돼요. 어미는 간결하게 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올리고 밀고 내리고예요. 올리고 밀고 내리고. 이렇게 꽈서 올리거나 뭐 이런 어미 이제 좀 읽으실 때는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것은 첫 번째 딱 써놨죠. 느낌표를 2개나 제가 찍어요. 끌지 말 것. 뭐뭐 했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뭐 했고 했습니다. 간결하게 딱 닫아주셔야 돼요. 실습 시간에 많이 해볼 겁니다. 올리는 어미, 내리는 어미는 2회 이상 반복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올리든 내리든 이게 2번 이상 반복되면 소위 말하는 쪼같이 느껴져요. 읽는 그 패턴, 정형화된 본인만의 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깨시는 게 중요해요. 얘는 반드시 한 번 올렸으면 밀거나 내리고, 한 번 내렸다면 다시 밀거나 또 한 번 밀 수는 있어요. 미는 어미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조로 미는 어미를 적절히 구사하라는 얘기는 가장 많이 구사하게 되는 어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조로 미는 어미도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끌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은 밀었다고 하는데 이게 길어지면 끝에 가서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밀 때도 그냥 밀고 딱 끊어야지. 어서 오세요. 밀 때도 또 이렇게 변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거기 한 자리 있네요. 곽자매님이시죠? 네. 이제 안 나오네. 네, 어쨌든 그래서 평조로 미는 어미를 가장 많이 구사하게 되실 텐데, 이따가 뭐 실습 시간에 시범도 하고 뭐 제가 이렇게 좀 수정도 해드리겠지만 절대로 끌지 마시라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써놓은 게 뭐죠? 내리는 어미는 확실하고 충분히 떨어뜨려라. 분명히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어요. 내리라고 했는데 본인은 내렸대. 근데 들어보면 아니야. 뭐뭐 했습니다. 이건 내린 걸까요? 올린 걸까요? 민 걸까요? 뭐뭐 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했습니다. 어정쩡해. 이런 경우가 굉장히 고치기 힘들어요. 근데 발음을 이따가 실습을 할 때도 다른 분이 하실 때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적질을 막 해야 될 때 그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 내 귀가 트이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발음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집체 교육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어미는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어야 이렇게 뭔가 말할 때 안정감이 느껴지고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떨어뜨려야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이 낭독은 이렇게 시작했더라도 뭐 탈 수 있죠. 그러나 내려갈 때는 다 마무리가 딱 이렇게 돼야 안정감 있는 이 낭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지. 한 문장이 끝났는데 계속 뭔가 비행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이거는 뭔가 한 5분 이상 10분의 그 낭독을 들었을 때 듣고 나서 뭔가 편안한 이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떨어뜨리는 어미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뚝 떨어뜨려 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설령 앞에서 막 조금 격한 감정을 갖고 뭘 읽었다 하더라도 안정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내리는 어미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보시고요. 그래서 정말 발음과 어미를 잡으셨으면 거의 뭐 이제 낭독의 기본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 뭐 조절하는 건 크게 어렵지도 않으니까. 6번이 있네요. 끊어 읽기. 정말 저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보면 교육생들 중에 대화는 잘하시는데 뭘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 달라 그러면 마음대로 끊어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 마음대로. 많이 생각해 봤어. 왜 그럴까? 그냥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호흡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뭘 읽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딸리면 쉬어야 되겠구나. 그냥 여기서라도 쉬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뭐 실수 원고가 있어요. 이 원고를 먼저 해볼게요. 원고를 보통은 연습하실 때 11번 보세요. 낭독 과정이라고 제가 맨 앞장에 11번 낭독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묵독과 음독과 낭독의 순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묵독은 뭐예요? 소리 없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을 보시고 오자, 탈자가 없는지 오탈자 같은 거 좀 보시고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걸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고수의 반열에 오르시면 물론 리아오나 받자마자 그냥 바로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전까지는 리아오나를 반복해서 좀 읽으셔야 돼요. 본인이 읽으셔야 할 기사를 내용을 충분히 내 얘기처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얘기를 갖고 이제 음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그냥 그러면 또 눈으로 볼 때와 또 달라요. 이게 본격적인 낭독은 아니지만 이게 여기서까지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게 음독을 하시다 보면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원고에 표시를 하셔야죠. 표시를 하고 여기선 이만큼은 이어져야 돼. 아니요 여기선 쉬어야 돼. 여긴 조금만 쉴까? 지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한번 정확하게 내용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건 저만의 표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각자 개인이 편한 표시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살짝 쉬지만 전반적으로는 또 이어가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다양한 표시들로 원고에 아주 조금 지저분할 정도로 뭔가 당분간은 돼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이 하시면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음독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녹음과 낭독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끊어 읽기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게 대부분의 리아오나 기사가 뭐예요? 연사분들이 혹은 뭐 자신들의 얘기를 이제 후기성도의 소리 있는 모든 그냥 전하고 있잖아요. 자기 소리를. 그래서 그 원고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얘기하듯이 예를 들어 신자매님 우리 모두는 허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 번에 해야 되죠. 우리 보통 대화할 때. 읽으라 그러면 우리 모두는 허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호흡에 해야 되는 우리 모두는 허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말하듯이. 이 원고를 내가 우리 김시무 형제님에게 허기는 우리 몸이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허기는 해서만 한 번 쉬고 나머지는 거의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허기는 우리 몸이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끊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원고를 갖고
집에 있는 아내와 남편분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얘기로 전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쭉 얘야 뭐는 뭐 했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디서 숨자리 끊어 읽어야 하는지 이게 구분이 지어지실 거예요. 추우세요? 그 부분이 쉼표라든지 그런 끊지만 그 어떤 규칙이 있어요. 예. 쉼표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휴지 포즈라는 8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끊어 읽기와 당연히 포즈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데 제가 일단은 구분을 지어 놓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달력을 높이고 한 번에 이 내용을 쭉 듣는 수용자로 하여금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끊어 읽기입니다. 여러분은 원고도 갖고 있고 원고의 내용도 숙지하고 있고 한 상태에서 전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걸 한 번에 듣고 한 번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정보를 습득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배고픈 사람인데 예를 들면 수용자 입장에서는 근데 자꾸 물을 한 모금 줬다가 한 모금 이렇게 자꾸 끊어 읽으면 열받죠. 나는 한 번에 그냥 먹고 싶은데 그만큼 끊어 읽기에 이 프레이즈를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훨씬 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달력이 높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연습 꼭 한번 해보세요. 이 원고를 갖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편안히 일상 대화에서 야 내가 어젯밤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대화하듯이 해보시면 아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호흡은 뭐 말씀드릴 것도 없죠. 짧게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이렇게 발화를 하시면 하실수록 훨씬 더 편하실 거고 8번 포즈 이제 얘기 나왔는데요. 뭐 많은 포즈를 저는 그냥 한 박의 큰 포즈와 이 호흡이 수반된 예를 들어서 호흡은 없으나 의미의 구분을 위해서 짧게 해주시는 포즈 2개 정도의 포즈만 적절히 구사하셔도 낭독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포즈는 어디서 두느냐? 보통 우리말에 주어가 있고 뭐 있죠. 주어 뒤에는 짧든 길든 쉽니다. 보통. 근데 문장을 보다 보면 전체 주어가 있고 전체 수어가 있고 이 안에 구가 있는데 여기 또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보통 대부분 길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주어 다음이라 할지라도 이런 중간에 구로 들어간다면 이걸 한 부분을 한 호흡으로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주어 다음에는 짧게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분을 얘도 똑같고 하면은 듣는 사람들도 이 의미의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포즈가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대부분 연결돼요. 아까 올리는, 미는, 내리는 어미가 있다고 했는데 내리는 어미는 한 번에 어떤 내용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장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한 구가 있는데 이 내용이 한번 정리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내리는 어미와는 어떤 포즈가 어울릴까요? 큰 포즈가 어울리겠죠. 떨어뜨리고 한번 충분히 쉬는 경우고 호흡 확보하고 또 가는구나. 미는 어미나 대체로 물론 뭐 올리는 어미도 길게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짧게 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미는 어미라 하면 뭐야? 내용이 계속 뒤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어미이기 때문에 짧은 포즈와 이렇게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 안 되시는 건 그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포즈는 어디서 쓰느냐?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용을 전하시다가 이 부분은 리아원안에도 원고를 보시면 굵은 글씨체가 있죠. 보신 적 있어요? 네. 그건 이제 그 화자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굵게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그 앞에 포즈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귀로 듣고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선가 내리면서 쉬어요. 그럼 이 관성적으로 따라가던 귀가 또 잠깐 멈칫하면서 다음 거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따라가는 것보다는 쭉 가다가 어디서 멈칫하면 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거에. 그런 의미에서 포즈는
중요하고 강조할 내용이 있다면 그 앞에 포즈는 둔다. 그래서 저는 이 포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포즈도 중요하지만 요걸 얼마나 맛있게 잘 쳐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의 구분도 살짝 주면서 내용은 계속 이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없이 막 읽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냥 다 들었는데 뭐가 내용이 안 남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MSG 포즈 잘 쳐주셔야 됩니다. 자, 8번까지 했고 9번 많진 않은데요. 리아오나 기사 중에도 숫자를 읽어야 할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단자리까지 돼 있는 경우는 자 이거 어떻게 읽으시나요? 혹자는 뭐 45개라고 읽을 수도 있고 45개라고 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 저희 아나운서들은 단자리까지 나오면 그냥 우리말로 읽습니다. 45개. 제일 안 좋은 거. 골프 치시는 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몇 타 쳤어? 그러면 이거 보통 골프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93개 쳤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한자로 읽고 이거는 우리말로 읽어. 이건 아닌 것 같아. 93개. 정말 뭐 한자로 구시하고 하겠다면 93개. 통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도 오늘 이왕 오셨으니까 뭐 전 세계 이런 말이 있죠. 이번에 뭐 패럴림픽이나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나 뭘 했다. 여기 참가했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155개국? 155개국 이런 분은 없으세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뉴스를 봐도 예를 들어서 이건 좀 헷갈리실려나? 10개국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방송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충격적이에요. 10개국 아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거기 써놨나? 한자는 한자어끼리 개국 그렇다면 10개국이라고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10개 나라보다는 10개 나라라고 하죠. 그렇죠? 한자 언어니가 아니구나. 한자는 한자끼리 이렇게 되면. 그리고 수에도 아까 얘기한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2, 4, 5, 만, 쉰 이런 것들은 장음이에요. 이거를 너무 짧게 2024년 이렇게 읽는 것보다 2024년. 근데 또 재밌는 게 뭐예요? 장음이라 하더라도 이음절 이하로 내려가면 뭐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이렇게 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2024년 첫 글자에 나오는 장음만 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배운 바에 의하면 읽어보라 그러면 3.42%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어요. 장음을 해준다고. 근데 제가 뭘 했어요? 앞에만 하니까.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보면 큰 수고 어린 자바 얘기하면 그냥 3% 쉽게 하면 3%대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뒤에 장음을 해준답시고 3.42% 하면 소수점 이하 중요하지 않은 수가 강조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3.42%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거라면 2.42% 이렇게 읽어주는 거고. 머리에 막 쥐가 나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오늘 뭐 너무 많은 정보가 갑자기 막 들어와서 10번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음가짐입니다. 정말 모든 게 준비되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아오나는 대부분 쓴 사람이 있는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기사의 실제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대한 이제 느낌을 살려서 낭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면. 한 문단이 끝나고 다음 문단 들어갈 때 네. 전번에 안자매님 해주신 거 할 때 좀 힘들었던 게 짧아요. 다음 문단이 들어갈 때 그 캡이 네. 불규칙하거나 문단을 읽을 때는 좀 속도가 빠른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 문단 들어갈 때 그 캡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그 편집할 때 보면 그게 다 간격이 다 보이거든요. 편집점.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거는 일정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앉아는 거는 이게 짧았다가 길었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1초짜리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느낌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문장을 말씀하세요. 문단을 말씀하세요. 문장과 문장. 문장과 문장을 했습니다. 말씀하시고요. 문장과 문장을 네, 말씀하시고 문장과 문장. 이건 이제 실무 쪽에서 나오시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안자님 같은 경우는 빠른 느낌이었는데 그건 또 너무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쯤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 그런 느낌. 그 문장과 문장 간의 포즈가 조금 뭐 이게 이제 해보시면 안자매님뿐만 아니라 각각 또 이렇게 그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저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런 건데 이제 뭐 시작하시는 거니까 근데 뭐 충분히 잘 하셨고 그 조금 편집에 어려움이 좀 있으셨지만 그거 이제 한번 해보시면 본인 걸 들어보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시다 보면 지금 손현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이 끝났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반박 늦게 나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당겨서 읽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뭐 감을 잡으셔야죠. 뭐 그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따 실습 때도 한번 해보시죠. 해봐서. 맞다. 편집을 또 한번 하셨지. 네, 하나는 사실 편집을 한 건데 그게 맞아. 그런 거고. 근데 편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 소리 품질도 많이 다르고. 네네. 그래서 나중에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영혼을 갈아탄 거라고. 아는 사람은 이제 그거를 알아챌 수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규 형제님이 주면 저는 그냥 네.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편집 대충 이렇게 꾸며서 그냥 바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면 그 일일이 처음부터 계속 듣고 있어야 된다 아마. 근데 이규 형제님도 그걸 다 들어볼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편집할 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막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올라간 게 편집이 된 게 올라간 거예요? 다리 자매님이 작업하셔서? 그 좀 실수한 게 한 문장 정도 짧은 몇 마디가 반복된 게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거 원래 그거 두 번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을 원고가 때는 이게 두 번이 돼 있다고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말하는 것을 끝나고 다시 한번 그거를 반복해서 말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 그런 건데. 그거 이제 이규 형제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더 비중 있게 한번 말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게 딱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한 거는 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저희가 들을 때는 목소리 예쁘고 잘하셨나 이 정도 들었는데 다 이게 편집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원래 목소리가 음색은 원래 그거를 뭐 변조를 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아니 뭐 문제 있다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첫 번째 올렸다가 내리신 거는 하나가 너무 빨리 올라갔었고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 하시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가 두 개였는데 두 개가 속도가 너무 달라. 네네 맞아요. 아까 1번 얘기하실 때 그때 제가 계속 속에서 찔리면서 얘기하는 톤. 새벽 시간에 이런 그렇죠. 취임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제가 이렇게 부탁받았을 때 사실은 그날 되게 목이 아파졌어요. 음. 그래서 저녁에 두 개를 했다가 하나는 너무 갈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없애버리고 새벽에 일단 하나를 다시 한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너무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우리 이제 요즘 찬송가 녹음을 제가 많이 하는데 노래 부를 때도 1절, 2절 한꺼번에 부르는 거하고 1절 부르고 잠깐 한번 숨 쉬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많이 달라지죠. 맞아요. 제가 녹음해서 올렸던 것도 들어보시면 목소리가 막 천차만별일 거예요. 왜냐면 저도 막 새벽 시간에 하면 확실히 목이 덜 풀린 상태에서 하면 다르죠. 다르고 코로나 걸린 이후에 막 녹음하면 또 다르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리를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뭐. 근데 참 특이한 거는 한 2초만 누군가 읽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지고 보여주셨잖아요. 한 2초, 3초만 들어도 아 이분은 잘하는 분이다.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느껴져요. 노래도 그래요. 그거는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네. 형제님이 이런 일을 하니까 느끼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우리가 읽거나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3번 발음에서 이 입 공간을 얼마나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하게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셔서 발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작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적절하게 공간을 활용하셔야 좋은 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일단 실습을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